안녕하십니까.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입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나라 중 인구 밀도가 세 번째로 높은 나라입니다. OECD 국가 중 인구 밀도가 가장 높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에서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도시가 바로 서울입니다. 서울은 우리나라 수도이자 최대 도시로 인구수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면적은 605.2제곱킬로미터, 총 인구수는 944만 3,722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분의 1 이상이 살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러한 서울은 현재 제가 거주하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방에서 태어나 20년이 넘는 세월을 지방에서 살아왔습니다. 인구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 생활한 경험도 있고 대한민국 제2의 도시인 부산광역시에서도 지낸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에 상경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저는 아직도 여행하는 기분입니다. 가보고 싶은 곳, 가볼 만한 곳, 재미있는 곳들이 넘쳐나는 도시입니다. 물론 단점도 존재하고 가끔씩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지방 사람이 느끼는 서울시의 장단점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인구 많고 빡빡한 서울에 관한 지방 사람이 전하는 서울 이야기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서울시의 첫 번째 장점은 이동수단, 교통 인프라입니다. 자동차를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서울은 차가 필요 없습니다. 서울은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이 너무나 잘 갖춰져 있습니다. 지하철, 버스가 닿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원하는 목적지를 정확한 시간에 맞춰 데려다 줍니다. 버스 대기 시간이 30분 이상인 경우가 허다한 지방 사람들에게는 신세계와 같은 도시입니다. 서울시의 교통 인프라는 전 세계 도시 중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시의 두 번째 장점은 서울은 기회의 땅입니다. 무수히 많은 일자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각종 대기업의 본사나 다국적 기업의 한국 지사가 모두 서울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서울시의 일자리 수는 473만 9,883개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와 일자리를 비교할 수 있는 도시는 없습니다. 2014년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에 의하면 대한민국 수도권은 전 세계 도시 권역 중 세계 4위의 규모로 도쿄, 뉴욕, 로스앤젤레스 다음으로 높은 지역 내 총생산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5, 6위인 런던, 파리보다 약 1,000억 달러 정도 높으며 3위인 LA와는 200억 달러 미만으로 살짝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기회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전국의 문화, 공연, 예술이 한자리에 모여드는 도시로 방대한 양의 정보들을 직접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 노래, 독서, 달리기, 볼링 등 다양한 모임이 존재하며 수준 높은 사람들과 교류가 가능합니다. 서울시의 세 번째 장점은 서울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흘러가는 한강입니다. 한강공원을 한 번이라도 가본 사람들은 공감합니다.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 마련되어 있는 여의도, 반포, 잠원, 뚝섬 등 다양한 한강공원의 존재는 서울시를 아주 특별한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봐도 좋고 걸어서 산책을 해도 좋고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해도 좋습니다. 한강을 가로지르는 31개의 다리와 한강을 따라 펼쳐진 스카이라인들은 대한민국에서 느낄 수 있는 도시 경관으로는 최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해가 진 야간에 한강을 바라보고 있으면 갑갑한 도시를 상징함과 동시에 인간의 위대함을 느끼곤 합니다. 서울시의 네 번째 장점은 가볼 만한 곳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서울은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천국입니다. 서울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약 600년간 대한민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의 궁궐, 문화재 등과 대한민국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현대식 문화를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다양한 볼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와 트렌드가 공존하는 도시 여행에 최적화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관광객 중 75% 이상이 서울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시설은 지방에서 느낄 수 없는 수준의 시설들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등 전시회, 갤러리, 문화생활을 서울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서울은 다양한 상권이 존재합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 도시 중앙에 큰 상권 하나만 있지만 서울시는 도시 전역에 다양한 상권이 존재합니다. 2021년 전국 상권 매출 순위 상위 10개 지역 중 8개 지역이 서울시에 위치한 상권입니다. 여기에 트렌디한 소규모 상권까지 더하면 정말 다양한 상권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지방 사람이 처음 서울살이를 시작하면 이해하기 힘든 서울시의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단점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 첫 번째 단점은 높은 인구 밀도에 따른 무시무시한 교통체증입니다. 물론 요일별, 시간대별로 교통체증을 체감하는 강도는 다르겠지만 주말도 아닌 평일 강변북로에서 불과 5km 거리를 1시간에 걸려 이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울시는 늦은 새벽 시간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요일, 모든 시간대에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서울시 도로 상황은 처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신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덤으로 양보 없는 운전자들은 절대 깜빡이를 켤 수 없게 만듭니다. 땅값이 높은 서울시 주차비는 지방과 확실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지방은 시간당 1,000원 정도의 주차비가 책정되어 있지만 서울 주요 지역들은 시간당 7,000원이 넘는 주차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밥 먹고 2시간 주차 시 주차비로 14,000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두 번째 단점은 높은 집값입니다. 서울 도심 집값 순위는 전 세계 도시 중 홍콩 다음으로 비싸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서울 전체 지역이 아닌 주요 도심지의 집값만 반영한 통계이지만 서울의 집값이 얼마나 높은지 체감할 수 있는 통계입니다. 2021년만 평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은 전국이 7.6년, 서울은 19년으로 나왔습니다. 서울의 내 집 마련을 위해서는 월급을 19년간 모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울시의 평균 집값은 2022년 12월 현재 8.4억 원입니다. 평균 가격이기 때문에 수요가 높고 모두가 원하는 아파트의 가격은 8.4억 원을 초과할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월세, 전세 가격도 다른 도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단적인 예로 지방에서 올라온 사회초년생이 강남 지역의 원룸을 구하기 위해서는 월 100만 원 정도 지불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대신 삶의 질을 포기해야 합니다. 대기업에 취업한 사회초년생이라도 월급만으로 월 100만 원의 월세를 내고 생활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의 세 번째 단점은 날씨입니다. 아마 남부지방에서 올라온 지방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서울은 햇빛이 쨍쨍한 날이 많지 않습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영향으로 맑은 날을 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도 많고 자동차도 많고 나무와 숲이 부족하기에 공기의 질이 좋지 않기 때문입니다. 10년 넘게 서울살이를 하고 있지만 흐린 하늘은 고향에 내려가고 싶게 만듭니다. 서울시의 네 번째 단점은 상대적 박탈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빈부의 격차입니다. 2021년 기준 서울시의 GDP는 435조 원입니다. 93조 원인 부산광역시 GDP의 4.8배입니다. 돈이 많은 만큼 부자도 많고 부자보다 더 많은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서울시 통계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보다 하위 20%가 6.3배 더 많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빈부의 격차는 고질적인 문제지만 서울에 살면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지방에서 느끼는 박탈감보다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살이의 총평을 하자면 서울은 누구에게나 기회의 땅입니다. 노력만으로 성공할 수 있고 다른 어느 도시보다 성공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무시무시한 집값은 서울로 상경한 사람들에게 큰 진입장벽으로 느껴집니다. 조선시대에도 비쌌다는 한양의 집값, 피할 수 없다면 즐기길 바랍니다. 이상 도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는 도시연구소였습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